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월 중순입니다.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아마 2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잘 지내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또 봄이 되려고 하면서 기온이 살짝 올라가려고 하면서 미세먼지도 좀씩 올라가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찍힌 좀 약간 멋지게 찍힌 사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후반 부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작년에 저는 한여름에 더울 때, 겨울 때는 별로 스키장 리조트 이런 데를 잘 안 가는데, 여기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곳이 무주 리조트거든요. 이쪽에 이제 보이는 이렇게 길이 그 스키 타는 루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를 이제 여름에 이제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지금 겨울이지만 겨울엔 보면은 뭐 눈 올 때는 약간 포근한 맛이 있긴 하지만 그쵸, 많이 추울 때는 미세먼지도 거치고 날씨가 맑은 날도 있는데, 아무튼 여름에 저는 좀 고지대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좀 시원하고 좀 좋더라고요. 이때 가서 제가 사진을 이제 여기를 찍은 건데, 첫날에는 가서 좀 약간 흐렸던 것 같아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둘째 날에 이제 숙소에서 여기를 지금 찍는데, 둘째 날은 하늘이 이제 맑은데도 구름이 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지대가 높으니까 여기가 아마 무주 덕유산 쪽일 거야. 아마 덕유산이 1700m? 뭐 해발 1700, 1800m 정도로 들었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다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저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스스로 자연을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는 좀 약간 평야지대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익숙한 풍경은 구름이 끼면 당연히 흐린 날씨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고지대에서는 맑은 날에도 산이 높으니까 구름이 거쳐가는구나. 그래서 저기 정상 부분은 눈이나 이렇게 비가 좀 더 자주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되게 맑은데 구름이 이렇게 산을 이렇게 가리운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높은 산은 쉽게 보여주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 산도 한번 이때 가서, 이제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무주 덕유산 그 자연휴양림인가 그쪽으로 해서 좀 걸어가는 산책로가 있더라고. 이게 등산길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엔 그 길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좀 등산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오래됐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됐나? 그때도 이제 겨울철에 간 건 아니고 여름철에 갔던 것 같은데, 케이블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 그쪽 부분에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마른 이렇게 그런 하얀 그런 나무들이 앙상하지만 뭔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 봤던 기억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대로 좀 걸어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죠? 이게 뭐죠? 어스 리퀴즈 디텍터 앤 알람이라고 써있네요. 우리가 보통 ELD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배전반 앞에 보통 보면 붙어있는 ELD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면은, 누전 경보기가 울렸고, 이게 누전 경보기잖아요. 탐지해서 하는 거. 누전 경보기가 울렸고, 누전 경보기가 뭐 예전에 울렸어서 제가 이제 원인을 찾아가 봤던 적도 있었지만, 그 원인을 바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찾고 이렇게 조치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고조파의 영향으로 오동작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도 있는데, 이 현장은 이제 앞으로의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일부 이제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건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단계는 아니고 좀 리모델링 가운데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물의 어떤 상태를 조금은 판단할 수 있던 그런 시기였었고, 제가 그때 판단으로 5번인가 4번인가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도 조절기잖아요. 1.0, 0.5.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미리암페어 이렇게 단위였는데 뭐 한 500mAh 정도가 뜨는, 실제로 누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500mAh 정도가 수치가 써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리고, 이날은 보통 여기 점검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몇 개 시설이 특과 설비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건물이 운영이 되는 상태는 아니었어서, 이날은 이 원인은 좀 잡아야겠다, 왜 그런지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일적인 것도 있고 일 외적인 것도 있고, 점검지 근무 순서 일정에 따라서 그 거래처에 집중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 생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일하면서 제일 좀 우선시하는 거는 누전이에요. 좀 누전. 인체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어떤 그게 이제 화재나 그런 부분으로 이어진다면 또 재산상에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사적인 거나 제 근무 일정의 순서가 틀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여기에 시간을 할애를 해서 좀 처리하려고 하는 자세를 저는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세지만 여러분들도 좀 가지면 좀 좋은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전 포인트를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런 문제 현상이 뜨는 거를 바로 처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인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테스트 버튼도, 이게 테스트 버튼인데 테스트 버튼도 눌러보고 리셋 버튼도 눌러보고 부저도 또 다 눌러보고 이렇게 해도 계속 그 알람이, 이 숫자가 뜨면서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진짜다, 오늘은 고조파 같은 거 아니고 진짜 어떤 누전이 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이 현장을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오래된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고, 그래서 목욕탕을 지금 2층에서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욕탕에 물이 이렇게 뭐 차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대로 그냥 둔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여기 표기를 이제 해놨지만 바로 얘가 지금 문제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사용 안 하다가 여기에 이제 메인 차단기도 이쪽에 이제 올리면서 사용하게 된, 리모델링 했던 시점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절연이 현장을 이제 많이 경험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긴 하겠지만, 저도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 누전 차단기라는 것이 절연이 이제 안 좋으면 뭐 떨어지게 되긴 하겠지만, 절연이 안 좋아도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더 습도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단기가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모든 거를 이제 지금 뭐 누전을 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전이 실제 이제 누전 경보기로 떠서 뭐 차단기가 고장 났든 뭐 그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누설 전류의 양이 우리가 지금 30mA도 있고, 요즘에 이제 물기가 이제 많은 데는 15mA로 이제 전격 감도 전류가 좀 내려갔잖아요. 이게 이 정도의 그 누전 수치에 해당하는 그거에 흐르지 않을 때는 차단기가 안 내려가요. 실제 이제 부하를 별로 쓰고 있지 않으면은 또 안 내려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저항이나 뭐 이런 다양한 측면으로 제가 설명해드리기까지는 조금 어렵고, 그런 것도 설명돼 있는 거는 또 다른 분들이 또 좀 해주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을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목욕탕인데 이제 좀 노후가 됐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 지금 일을 실제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뭐 일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한테도 어떤 누전의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빨리 잡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로 쓰는 거는 콘센트나 이게 작업 한마드릴 있잖아요. 한마드릴 같은 걸로 막
까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욕탕 특성상 보통 벽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서 어두운 작업 환경이다 보니까 전등은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일단 원인을 좀 잡아가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가 다 리모델링 되고 진짜 문제가 있어서 진짜 실제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문제를 좀 파악을 해놓고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는 이제 지금 물이 지금 목욕탕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인체 저항 작업하거나 하는 데에서는 좀 덜 위험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했겠죠. 좀 단순한 편이지만 여러 경험치들이 좀 쌓여야 해결할 만한 그런 거에 대해서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경험치는 상급에 해당해야 되는 오늘은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차단기가 문제였냐면 얘가 문제였어요. 이 차단기가 문제가 있었고 실제 여기서 이제 누전이 됐었는데 차단기가 트립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아까 제가 치수가 500mA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전 차단기가 30mA의 트립이 돼야 되는데 거의 20배 가까이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날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절연 저항을 체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하고 있어서 차단기를 막 내리면서 하기가 또 쉽지는 않았어 가지고 작업 시간을 이제 끊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작업 시간을 좀 끊고라도 차단기를 내리면서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메가가 없어도 좀 큰 누설 전류 같은 거는 측정 가능한 거를 제가 좀 잠깐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부하 전류 잴 때 어떻게 재는지 알죠?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많이는 해드린 것 같진 않아서 부하 전류는 이쪽 우리가 단상 차단기가 지금 각도가 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두 선이 이 차단기로 지금 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여기 안에도 이제 내부적으로 CT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영상 변류기. 그래서 누전되는 거를 감지를 하는 건데 이 두 선을 재서 0보다 수치가 15mA, 30mA 되면은 누전 차단기가 트립이 되게 되는 거고 메가가 없을 때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CT를 두 개를 여기 한꺼번에 거는 거예요. 걸면은 보통은 얼마가 나와야겠죠? 정상 상태라면은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0이 나와야죠. 0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가 같아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ZCT가 좀 이제 어려워지지만 벡터가 상쇄가 되면서 0이 돼서 누전 차단기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부하 전류를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재는 거냐면은 부하 하나 차단기에 상 하나에다 걸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평형이 된다는 거는 보통 3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3상 전류를 재봐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부하를 이렇게 좀 변경을 해주면서 조정을 해주기도 하는 건데 지금 부하 전류는 이렇게 재는 거지만 이제 누전이 재는지를 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이게 미세한 진짜 뭐 30mA, 10mA 이 정도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누설 전류 수치가 밑에서 ELD에서도 봤었지만 누전된 수치가 컸기 때문에 500mA 정도로 컸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후쿠메타라도 걸린다. 왜냐면 얘가 이제 0.5A잖아요. 0.5A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두 개를 재보니까 진짜 0.5 정도가 걸렸어요 이게. 다른 건 또 이렇게 재보고 하니까 부하 흐르고 이렇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 걸렸는데 얘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얘가 누전 차단기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서 얘를 이제 딱 눌렀는데 안 되는 거 이게. 누전 타습기 지금 딱 벌써 보면 들어갔다가 저기 했는데 보통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누르게끔 돼 있는데 다른 건 눌러도 떨어지는데 얘는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왠지 느낌이 약간 오긴 했는데 좀 세게 눌렀어요. 손으로 이제 세게 안 눌러지니까 그 프로브 전압 이렇게 찍는 걸로 테스터기 그걸로 이제 쫙 세게 누르니까 어떻게 됐죠? 벅 터져 버렸죠. 이런 게 이제 약간 좀 퍽 터지면은
전기인들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폭죽놀이 좋아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버튼을 왜 눌렀을까. 그냥 차단기 내리고 차단기를 나중에 이제 교체해서 쓰라고 하거나 제가 교체해주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안 좋았어도 뭐 크게 제가 조금 놀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고장 났으니까 이렇게 X 표시 이렇게 하고 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세게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한두 번 눌러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억지로 힘을 줘서 누르지는 마세요. 이미 이거 차단기가 고장 나가지고 이거 세게 누르면 벅 터지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퍽 터졌어요. 퍽 터졌다는 것은 얘 여기 안에서 이제 강제 단락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코일 얘도 내부 안에 차단기도 단순하게 생겼지만 내부는 안에 보면은 막 기판이랑 의외로 또 복잡하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단락이 되면서 단락 전류가 흘렀던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 차단기가 내려가긴 했어요. 내려갔는데 근데 얘만 내려간 게 아니었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 찰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찰나의 순간 있잖아요. 진짜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이때 경험하는데 제가 퍽 눌렀을 때 얘 쪽 메인 차단기 내려가고 그 전단까지도 내려가고, 다행히 지하 전기실에서 가는 차단기까지 내려가진 않았는데 여기 동작 시간이 보시면은 0.03초 있잖아요. 진짜 순간적으로 팍 하고 메인 내려가고 전등 다 꺼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 간단하게 해결할 거였으면은 얘만 분리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도 이제 올리고 이제 썼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문제 있던 차단기가 얘였고 지금 얘는 이제 내려간 상태였어서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선로 문제도 절연장도 재보니까 절연이 좀 안 좋았었고 지금 이 차단기도 문제이긴 했으니까 문제였는데 차단기는 일단은 내려갔으니까 근데 얘도 내려갔더라고. 이제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딱 올렸는데 얘도 이제 다른 거 올려도 안 돼. 그래서 이거 또 얘의 또 상위 차단기가 얘도 나갔구나 생각이 들어서 차단기 올리고 저쪽 좀 돌아가서 그 층에 있는 메인은 안 내려갔지만 여기로 분기해주는 이것도 내려가서 얘 올려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동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솔직히 뭐 전기 안전공사나 전기 공익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트립 버튼 누르라고 하거든요. 진짜 얘 눌러서 동작 잘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교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절연 저항도 많이 측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누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자주 한 번 살짝 눌러서 안 되면은 걔는 차단기 일단 고장 난 거니까 교체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마침 누전이 안 됐으면 괜찮을지 몰라도 누전이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은 이제 누전 보호를 이제 못 해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원인을 잘 제거해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제 점검 일지에도 이제 좀 써놓고 이거 차단기 지금 교체랑 해서 원인이 있었었고 교체해서 리모델링 과정 중이니까 전기 시공업체도 이제 와서 좀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교체랑 해서 해야 된다고랑 이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기 안전관리자라는 어떤 임무가 전기가 안전하게 잘 사용되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문제를 좀 더 파악하려고 하고 그냥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그대로 놔뒀겠죠. 놔뒀다면 문제가 나중에 더 크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안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조금이라도 생길 우려가 있다면 잘 원인을 해소를 해놔야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전기 안전 관리자라는 일이 되게 중요하고 정말 사람의 안전과 재산상의
어떤 그런 손실도 예방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전기 문제가 좀 잘 안 생길 만한 데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두지만 이거 좀 큰 문제인데 라는 판단이 들면은 좀 더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지금 누전 차단기가 고장이어서 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혹시 현장에 있다면 잘 조치가 되어져서 저런 그 저항이 안 좋아진 원인도 해결하고 차단기도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이제 원인은 알아냈어요. 이게 원인은 알아냈고 이제 차단기에도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다 X도 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현장을 정리하기 전에 차단기 전등 쪽 이제 아마 올리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제가 하니까 이제 현장 깜깜해지고 이제 불이 갑자기 꺼졌다 막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거 괜히 건드렸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전 테스트 트립 버튼을 세게 안 눌렀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진 않았겠지만, 근데 그거를 안 누르고 그냥 대충 저기를 했다면은 원인을 빨리 좀 잡기도 쉽지는 좀 안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누전이 됐을 때 좀 더 제가 저항 누전 차단기 터지는 것까지는 이제 보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안 느꼈으면 좋겠으니까 누전이 되는 걸 감지했으면은 누전이 될 만한 것들을 차단기 내리면서 절연장 체크하고 안 좋으면 그것만 내려놓고 이제 전기를 또 사용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제가 했던 데를 보니까 일단은 전등부화이기는 했었어요. 전등이라고 써 있었었고, 근데 이런 등은 이제 괜찮잖아요 이게. 근데 보니까 이런 벽등에서 좀 누전이 이렇게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벽 결로가 이렇게 흘러해서, 그리고 물도 직접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데인 것 같아서 이쪽에서 이쪽은 마침 또 꺼져 있었거든요. 이게 꺼져 있었어도 누전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을 해서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어려움 없이 계속 작업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제 부안 쪽에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하나 있어서 솔직히 그쪽은 좀 갈 때마다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저번에는 진짜 약간 좀 웃겼는데 여기 수수료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의 이제 보통 익산이나 전주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 이 거래처 하나 가는데 가다가 속도 카메라에 걸린 과속인가 신호위반에 아무튼 걸린 거 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면서 네 진짜 이거 돈도 여기 얼마 안 주는데 가다가 이거 딱지까지 떼면 진짜 나 눈물 나서 진짜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기름값도 요즘 그래도 비싸고 수수료도 이거 얼마 못 받는 건데, 그래서 약간 좀 애증의 그런 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고 저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주는 곳이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면은 제가 여기에서 참 좋은 사진을 많이 좀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딱 여기 갈 때쯤에가 부안이 서해잖아요. 여기가 지금 지평선 바닥으로는 지금 땅이 보이는 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닥으로는 이제 평야지대가 이렇게 지평선이 보이고, 지평선 여기 좀 뒤로는 이제 그 서해 바다가 있거든요. 수평선도 연결되는 그 지점이어서 그런지 그 해가 지고 하는 게 너무 잘 보이고 좋아요. 제가 이 사진은 찍은 것 중에 마음에 들어서 지금 한 사진인데, 지금 미세먼지가 전날에는 맑았어요. 이게 맑아서 내륙도 이제 하늘도 이제 맑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음 날은 여기 점검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막 흐려지고 미세먼지도 강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점검을 밖에서 차 타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날씨가 맑아야 기분도 좋거든요 이게. 근데 이날은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뿌옇게 된 거는 미세먼지거든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있지만 위에는 또 파란 하늘이 이렇게 있어서 이 태양이 지면서 미세먼지를 뭔가 누르는 듯한
하지만 파란 하늘이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한 번씩 정화가 되고 어려움도 오고 또 기쁜 일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요즘에 제가 찍는 사진, 요즘에 최근에 핸드폰을 조금 괜찮은 걸로 바꿨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핑계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진도 보여드리고 저도 좋은 풍경 사진도 좀 찍고, 물론 뭐 카메라 예전에 산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좋은 사진과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도 작년에인가 해서 40이 이제 넘었거든요. 40이 넘고 인생의 반환점을 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쉬면서 인생을 잘 정리도 해가면서 자연 경치도 보고, 자연 경치를 그렇게 보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각의 다 여러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있긴 하겠지만 한 번씩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쉼도 누리고 안식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